저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졌고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옳다고 말하던 순간마다 제 곁에 사람들은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틀려서가 아니라 제 태도였다는 걸. 지난주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바빠서 다음에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왜 아들은 저와 오래 통화하지 않을까요? 왜 예전처럼 자주 전화하지 않을까요? 왜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걸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이 줄어드는 걸까요? 왜 어떤 노인은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는 걸까요? 왜 어떤 노인은 점점 외로워지는 걸까요? 그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사람들과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는 외로운 걸까요? 나이가 들었는데 왜 사람들은 저를 피하는 걸까요? 돌아보니 저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졌습니다. 젊을 때는 말을 조심했습니다. 우설은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상사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우설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인생 선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졌습니다. 충고가 늘어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충고했습니다.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 들어. 내가 너보다 인생 경험이 많아. 자식에게 하는 잔소리도 많아졌습니다.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그렇게 하라고. 내 말대로 했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텐데. 모임에서도 제 이야기가 늘어났습니다. 예전 이야기, 무용담, 성공담.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좋은 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 경험을 나눠주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위해 충고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말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면 사람들은 듣기만 했습니다. 대답은 짧았고 반응은 적었고 표정은 무뚝뚝했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전화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힘들었습니다. 전화해도 짧게 끝냈습니다. 아버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이 바쁜가 보다. 며느리가 바쁘게 만드나 보다. 남 탓을 했습니다. 친구 모임에서도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면 친구들은 웃기만 했습니다.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가 모임에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 말하고 안 나왔습니다. 다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왜 안 나와? 친구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글쎄 바쁜가 봐.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친구가 저를 피하고 있다는 걸. 왜 그럴까요? 저는 친구에게 잘해줬는데 가족과도 사소한 갈등이 많아졌습니다. 며느리와 자주 부딪혔습니다. 며느리,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며느리는 대답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도 저를 덜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보면 달려왔는데 이제는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주야, 할아버지랑 놀자. 할아버지, 저 숙제해야 해요. 서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나는 다 좋은 말을 했는데. 나는 다 가족을 위해서 한 말인데. 억울했습니다. 제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닌데 왜 사람들은 저를 피할까요? 제가 경험으로 하는 말인데 왜 사람들은 듣지 않을까요?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해주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제가 인생 선배로서 조언하는데 왜 무시할까요?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할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관계가 틀어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공자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젊을 때도 들어본 이름이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옛날 학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자의 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군자는 말을 느리게 하고 행동을 빠르게 한다. 젊을 때는 그게 형식적인 말로만 들렸습니다. 말을 느리게? 그냥 천천히 말하라는 거 아냐?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 가지를 경계해야 한다. 고집, 욕심, 집착.
젊을 때는 그 말이 추상적으로 들렸습니다. 나이 들면 조심하라는 거겠지. 하지만 그날 밤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공자가 말한 건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것보다 품격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평생 말로 저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제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 제가 얼마나 옳은지 말로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원한 건 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태도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하는지, 제가 어떻게 듣는지, 제가 어떻게 존중하는지. 그날 이후 저는 천천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말보다 태도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충고하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잔소리하고 싶어도 삼켰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게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아들과 통화할 때 잔소리를 줄였습니다. 너는 왜 그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충고 대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하는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경험상 아는데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해보니까 어땠어? 라고 물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모임에서도 듣기만 했습니다. 친구가 이야기하면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고 제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감정도 절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짜증이 나도 참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 며느리가 제 뜻대로 안 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저를 안 찾아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제 말에 동의하지 않아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줄이자 사람들의 표정이 먼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통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잔소리를 안 하니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물어봐야 말했는데 이제는 먼저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충고하지 않으니 며느리가 편해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며느리가 스스로 물어왔습니다. 손주도 저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니 손주가 편해했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손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친구와의 분위기도 변했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만 하지 않으니 친구들이 편해했습니다. 모임이 즐거워졌고 대화가 부드러워졌고 관계가 가까워졌습니다. 갈등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으니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충고하지 않으니 불편할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을 줄이니 갈등도 줄었습니다. 품격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자각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태도가 나쁘면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말이 많으면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품격은 말을 줄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충고하지 않고 들어주는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요즘 많이 달라 보여. 뭐가 바뀐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을 줄이려고 노력해. 말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말이 많았어. 충고하고 잔소리하고 내 이야기만 했지.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피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말을 줄이고 상대 이야기를 먼저 듣기로 했어.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나이 들어서 배우는 거구나. 저는 말했습니다. 응. 나이 들수록 말을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말이 많아지더라고. 그게 문제였어. 공자가 말한 노년의 품격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이 참는 것이었습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침묵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옳아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내 생각도 맞아라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말이 줄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이 들수록 말을 줄여야 한다는 걸 배웠거든. 왜요? 말이 많으면 사람들이 피하거든.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제 말을 줄이고 손주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 손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좋아요. 이제 저는 말을 줄이고 태도를 먼저 생각합니다. 충고하고 싶어도 참습니다. 잔소리하고 싶어도 삼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줍니다. 그게 제가 늙어서야 알게 된 품격이었습니다.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적게 말하는 것.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많이 듣는 것. 요즘 저는 제가 오늘 얼마나 말했는지 매일 확인합니다. 오늘 충고를 했는지, 오늘 잔소리를 했는지, 오늘 상대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걸 점검합니다. 말이 많았으면 내일은 줄입니다. 충고했으면 내일은 참습니다. 안 들었으면 내일은 듣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또 말이 많아질 때도 있고, 가끔 또 충고할 때도 있고, 가끔 또 잔소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건 이제는 그걸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말이 많아지고 있구나. 그 순간 멈춥니다. 그리고 입을 다뭅니다. 공자가 말한 노년의 품격이 이제야 정말로 이해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태도는 바꿔야 합니다. 충고는 줄이고 존중은 늘려야 합니다. 존경받는 노년은 말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삶으로 보여줍니다. 태도로 보여줍니다. 이제 저는 말보다 태도를 먼저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할지보다 어떻게 대할지를 생각합니다. 충고하기보다 들어주려 합니다. 그게 제가 늙어서야 알게 된 품격이었습니다. 공자가 말한 노년의 품격. 그건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지켜야 할 삶의 태도. 그건 말을 줄이고 듣기를 늘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공자가 말한 노년의 품격이었습니다.